입니다. 3월이 마지막 이슈. 세 번째 이슈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자립 준비 청년들과 관련해 갖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또 기사가 났어요. 자립 청년 한 분, 벌써 8년 된 청년인데 이 시세 예나 씨가 또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소외된 자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그냥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호자가 아예 없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가 양육을 포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그룹홈 혹은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동보호법에 따라갖고 만 18세가 되면은 이런 시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홀로서기를 해야 돼. 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 청년들 있죠. 그걸 시작한 청년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이렇게 그 보호 종료가 이 보호가 끝나버리면은 그 이후 5년간 정부가 지원을 해요. 정착 지원금 및 자립 수당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 우선 만 18세가 되면은 본인들이 있던 시설에서 나올 때 조금씩 다르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줍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줘. 뭐 큰 돈도 아니죠. 그리고 5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월 50만 원씩. 근데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네. 매년 이런 자립 준비 청년이 한 1,500명 이상 정도가 있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목돈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도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데, 그 아이들, 이게 아이들이에요. 만 18세. 그 아이들이 혼자서 적응하면서 정말 살 수 있어요?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지난 2022년 말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2019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20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7명은 사고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명의 극단적 선택한 청년들을 보면은 코로나 발생했을 때 7명이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에 2명, 3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 기록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정부가 이 자립 청년들이 매년 1,500, 1,600명씩 나오는데 이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50만 원씩 수급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 보니까 돈 수급을 안 받아.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해서 조사해봤는데 사망했구나. 그때 아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에는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예를 들어서 그 무단퇴소 같은 걸 하는 바람에 그냥 시설에 가만히 있다가 보호 종료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지원해 주는 거지. 만약에 시설에 있다가 그냥 무단으로 퇴소한 그 청소년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 애들을 조기 종료라고 하거든요. 조기 종료된 아동들은 지원을 안 해줘. 혹은 보호조치 기간이 연장이 된 보호 연장 아동들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안 해줘. 그럼 그 친구들은 수속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그 작년 8월 달 났던 기사 보면은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 청년 일주일 새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말이 나오잖아요. 19살 A양 같은 경우 삶이 고달프다. 얼마 전 친구의 죽음을 충격받았다면서 유서 남기고 자살을 했고, 또 보호종료를 앞둔 20살 B군도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청년 같은 경우는 수속 대상자가 아니었어. 그래갖고 지금 2020년 12월 달에 강선우 의원이 받은 그 자료에는 자살한 그 아동들이 13명이라고 했는데 13명 안에 2명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자립 준비 청년들 중에 이렇게 목숨을 끊은 청년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 인원들을 보면은 2019년도에는 2,500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2,300명, 2,100명, 2022년에 1,700명이 있는 거예요. 1,700명. 많아요, 매년. 이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적은 수가 아니야. 이게 그냥 매년 한 1,500명, 1,600명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잘 자리 잡아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 어떤 사설이 나오냐, 저출생 문제,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아이를 안 낳고 있다 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고 정책 많이 나오고 돈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멀쩡한 청소년들 사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잘 케어하고 잘 보호해서 이 사회에서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면요, 자살 경험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들 있죠. 아직 18세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 곧 시설을 나가야 돼.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57.2%가 자살을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봤대. 그리고 보호 종료된 아이들 있죠. 5년간 정부가 월 50만 원씩 주죠. 월 50만 원씩. 근데 그 아이들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보호 종료 1년차 56%가 자살 생각해 봤고요.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다 몇 프로입니까? 다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되기 전부터 보호 종료된 이후까지도 항상 1,500명 중에 한 700명은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지. 자살을. 그럼 이게 정상이냐?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냥 19세에서 24세 청년들 있죠. 청년들한테 조사해 보면요, 자살 생각하는 청년이 2.4%밖에 안 돼요. 2.4.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이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은 2.4%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서 자살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자립 준비 청년들은요, 5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 돈 문제죠. 이게 제일 커요. 물론 정서적인 문제 다 중요한데 경제 문제가 중요하죠. 취업도 안 되고.
아동보호법에서는요, 18세가 되면은 보호 종료가 됐다고 해서 시설을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18세가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인이 19세거든요. 난 이게 참 이상해. 겨우 1년 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성인이 19세인데 왜 18세 때 아이들을 내보내요?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돼. 그리고 사실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자기들이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갑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로 돈 벌어서 본인이 자기 사랑구실 하는 거 언제부터예요? 실제로 20대 때 본인이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사실. 다 그냥 부모 슬하에서 사는 거지. 부모님이 식사 다 챙겨주고 용돈 주고 학비 주고 돈 필요하면 다 주면서 잘하고 용돈 받고 있지. 지금 뭐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지원받지 않고 혼자 합니까? 집세 내면서 활동해요?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누가 그렇게 해, 다. 30살 이전에 완전히 독립해갖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30살이 뭐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독립을 안 하지. 다 부모님 사실은 등쳐먹으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이젠 애들이 뭐 애들이야, 20살이면 청년인데 성인인데 본인들이 이젠 알아서 해야지. 뭘 알아서 해? 당신들 아들 딸은 알아서 하고 있어? 사무리에서 지난 1월 달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정은지 같은 새끼들, 난 이 새끼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다 마찬가지. 재벌 뭐 3세 4세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새끼 보세요. 그냥 지가 뭐 대단한 새끼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만나갖고 그냥 비즈니스를 거의 게임하듯이 하잖아요. 게임하듯이. 그런데 정은진이 만지는 것만 다 망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드럭스토어 같은 거 만들었어. 근데 이거 얼마 안 있어 망해. 망해서 뭐 합니까? 부추 시작하는데 부추 망해. 삐에로 쇼핑 시작했죠. 망했어. PK 피코코 또 시작했죠. 망했어. 어디서 외국에 사는 거 본따 가지고 뭐 만들어 놓는데 다 망해. 제주소주 했죠. 망했어. 정용진이 손대는 건 다 망해요. 일렉트로마트 망했어. 그래 놓고 이 새끼 뭐라고 하냐? 직원들한테 불편, 비효용 줄이고 성찰 분석은 더 깊게 하라.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엄마가 화나가지고 정용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버렸죠. 잘라버렸지만 정용진은 그래도 그대로 지금 신세계 남아서 요번에 회장 됐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실패를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실패도 그냥 실패입니까? 한 번 실패하면 몇백억을 날리는 건데 뭐 손해가 없어. 아이 몰라. 우리 엄마가 있는데 뭘 또 하면 되지. 그러고 있거든. 그런데 자립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자립 준비 청년들은요, 아까 시설 나올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노리고 사기치는 새끼도 많이 있는데,
큰 돈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뭘 했다가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절반감.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게 자립주민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 사실은 또 나름대로 잘 뭐라고 할까 자기들의 길을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립준비 청년들 그 선배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브라더스 키퍼라고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회적 기업인데 그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이런 기업이 잘 되면 좋지. 그런데 이런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분명히. 그래서 정부가, 시가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이에요.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어렵고 대학도 쉽지 않죠. 사실은 저는 자립준비 청년들한테는요, 취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가산점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왜 당연히 줘? 이건 차별 아니야? 그런데 뭐가 차별이야? 시작점부터가 불리했는데 이게 차별이지. 응?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의지와 안개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태어날 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시작을 훨씬 앞에 때부터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혹은 부모가 없어. 그래서 시작점이 저 뒤에야.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사회가 조절해 주는 게 공정한 거지.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이 취업을 위해서 내일을 그리다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게 서울 서부 고용복지센터 이게 연결해 가지고 뭐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뭐 취업을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연구해주고 뭐 한다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근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좀 뭔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시가, 지자체가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시 말하지만 저출생 문제 갖고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쩡히 자란 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청년으로, 이 경제 인구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잘 케어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구성원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아이들은 모른 척하고, 그리고 매일 애들이 죽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이 시설 나온 지 8년이 지났는데 8년 지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이 쓸쓸한 죽음. 이런 기사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걸 보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냥 뭐 많은 분들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 번째 주제를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